자, 이 시간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고요.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서울시 광진구예요. 예. 광장동 삼성 2차를 투자용으로 매수하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투자용 매수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삼성 2차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 희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망 좀 살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예, 바로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투자를 생각하는 그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근데 여기 그 삼성 2차 아파트요? 네.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세요? 학군이랑 네. 이제 그 수요가 표준이 있을 것 중에서 이제 봤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서요. 재건축하고. 네. 그 여기 투자를 그럼 아직 사시긴 매수는 안 하셨고 언제쯤 매수를 네.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뭐 1, 2년 안에 1, 2년요? 시기가 괜찮을 때.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지금 네.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는 전세를 주고 있고 다른 데도 저희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일단 이쪽 근처는 거주하시는 게 아닌데 삼성 네. 2차 아파트가 어쨌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1, 2년 안에 하신다. 이건 얘기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건지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 2년 안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네. 매수하는 건 좋은데 시점은 1년 후, 2년 후 좀 부정확하면은 그 시점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정책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 네.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몇 달, 뭐 이번 달, 뭐 아니면 뭐 하반기 뭐 이 정도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1년 후, 2년 후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얘기가 좀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삼성 2차 아파트가 여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들이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극동 아파트서부터 해서 이 구이동 쪽 강변역까지 해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구이 광장 이 지역들이 네. 입지들이 한강변에 일단 첫 번째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교육 여건이. 이렇게 좋고 또 이 뭐 강변역이라든가 이 주변에 어떤 그 한강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또 교통 여건도 좋은 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조성된 시점을 보면 대체적으로 90년 정도 이 전후로 해서 그 이후부터 90년대 형성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삼성 아파트도 2차도 그렇고 여기 밑에 1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옆에 극동 아파트 1, 2차도 있고 뭐 이런 단지들도 다 그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들이 조금 오래됐다. 그래 요건데 지금 이 앞으로 이런 연차들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 단지의 어떤 그 지분이라든가 그 단지의 형태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양새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옆에 극동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옆에 이 극동 1, 2차 아파트가 지금 뭐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뭐 추진이 단계긴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비슷한 연도에 지금 입주한 삼성 2차, 삼성 1차 아파트는 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조금 뭐 그런 움직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지만 문제는 이 삼성 1, 2차끼리도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또 나중 되면 지금 그 광진구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극동하고 지금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뭐 의사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모양새가 굉장히 좋아져요.
요 블록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물론 뭐 다른 아파트 서로 용적률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틀린 상황 속에서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충분하다. 그리고 또 이 지금 극동 아파트하고 같이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롱텀으로 생각을 해서 갖고 가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떨어질 이유는 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변 또 이 주변의 어떤 그 학군 또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은 불변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옆에 주변에 어떤 뭐 새 아파트들이 막 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이렇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구이동까지 합해서 전부 다 90년대 초중반이에요. 요 위쪽 뭐 저 힐스테이트 뭐 그 10차라든가 뭐 11차 이런 데들만 조금 연차가 얼마 안 됐지. 이 한강변으로 있는 것들은 다 연차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래된 아파트들끼리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폄하되거나 가격이 낮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좀 미래 가치도 있어 보이고 재건축에 대한 거 용적률이 다소 높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할 수도 있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재건축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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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을 주셨지만 좀 길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분석도 필요하신 분들은 주점하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그 부천 네. 송내동에 있는 레미안 부천 어반 비스타에 청약을 넣어가지고 청약이 예. 됐거든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1년 8월에 입주인데 좀 예. 전망도 궁금하고 해서 좀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청약 당첨이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전망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 전망 먼저 살펴드릴게요. 예, 예,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얼마 전에 분양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10개월에 청약 넣어서 됐어요. 예, 분양해서 당첨되신 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이쪽 분양은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죠? 예, 실거주 목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내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지역 내에 어떤 신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 나쁘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에 뭐 분양 받아서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조금 높았죠, 여기가. 예, 조금 그래서 높았어요.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분양가 자체가 조금 뭐 1,600만 원, 1,700만 원대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분양가 자체가 조금 그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주 시기까지 좀 남아 있죠. 아직은 이제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입주 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 3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 지나야 조금 가치를 좀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뭐냐면 지금 당장보다는 좀 몇 년 후가 더 좋겠다. 그 이유는 그 주변의 어떤 노후된 아파트들 대비 신축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입지에 대해서 아주 크게 뛰어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그 신축으로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그 큰 기대 이런 거는 조금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예. 자 일단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부천 지역의 좀 부천 부평 지역의 좀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부천 지역에 과거에는 요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송내라든가 중동 뭐 이런 역곡이라든가 이런 쪽이 중심이었지만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여기 중동 일기 신도시가 생기고 또 상동 뭐 삼산지구 뭐 이런 지역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호선 라인으로 중심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부천 부평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분양받으신 중동역 인근의 여기 역곡이라든가 요 인근 지역들은 사실은 그 조금 중심권에서는 좀 멀어진 이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중심권에서는 좀 멀리 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동이라든가 상동 뭐 삼산지구 이런 지역들이 7호선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90년대
그 초반, 중반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노후화됐죠. 많이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단 말이죠. 20년 차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신축이 좀 필요한데 이 지금 뭐 중간쯤에 원민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신규 단지들이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뉴타운이 해제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축 공급이 지역 내에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지금 아래쪽에 지금 그 우리 시청자님이 분양받으신 이런 쪽 지역에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중동역하고 뭐 거리도 멀지 않고 역세권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단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은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되려면 좀 시간이 뭐 입주 후 한 2, 3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한 4, 5년 정도 좀 이렇게 완만한 어떤 상승세 약간의 어떤 상승세 정도 기대하는 거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전망 말씀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 소폭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전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예, 제가 지금 여의도 살고 있는데 예, 그 애들 교육 문제나 제 직장 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예,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평수는 한 40평대로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예, 4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요. 예, 예, 이 중에 그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그 투자 이익 측면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지.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군데 그렇습니다. 어디일까요? 저 대치 포스코 더샵, 예, 그다음 대치 현대, 대치 현대, 그다음에 논현 아크로힐, 논현 아크로힐, 예, 그다음 네. 서초 롯데 클래식.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예, 예,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40평대들이요. 40평대. 가격이 지금 한 18억대 후반에서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군데가 18, 다 20. 예.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투자 겸 네. 거주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괜찮은 곳으로 한번 다시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궁금증 여쭤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질문이 보니까 롯데캐 서초동 하고 지금 대치동하고 뭐 논현동하고 다 산재돼 있네요. 근데 지금 예, 질문 주신 게 너무 뭐 네 군데다 보니까 다 특징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그 강남으로 오시려고 그러는 가장 아까 직장 문제도 있고 무슨 교육적인 애들 부분을 교육. 얘기했는데. 예. 둘 다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직장이 직장. 강남 적산동 쪽이고. 그러세요? 직장이 이제 저는, 강남권이라. 예.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게 아니고. 뭐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강남권은 일단 강남권의 큰 흐름을 보면요. 예. 이 한강변 지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강남권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보고 또 아래쪽으로 주거 지역으로 뭐 개포 지역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외 지역들은 이제 그 뭐 그 좀 대치라든가 뭐 도곡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지역들에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좀 강남의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데 중에서 지금 뭐 대치 현대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 교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포스코 더샵이 여기 있고 뭐 네. 대치현대가 요즘 있는데 지금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교육 여건 때문에 그 항상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들은 조금 연차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좀 두 군데 또 얘기하신 데가 경복 아파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아크로힐스하고 예. 아까 롯데캐슬 그 얘기한 건 또 있죠. 강남역 주변에. 롯데 클래식. 서민 옆에 이쪽에 위치하는 거죠. 예. 이쪽에 있고
아크로 노년이 여기 있고, 자 여기는 이 아크로 노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예요. 근데 이 주변이 사실은 단독주택 주거지입니다. 사실 여기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아까 그 대치동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교육적인 여건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쪽이 훨씬 더 그 강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 아크로힐스가 신축이고 그런데도 그 옆쪽에 그 아까 대치동 쪽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하고 가격대들이 뭐 약간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장단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주변에 지금 그 신규 공급이 좀 많아요. 지금 푸르지오 서밋, 서초 서밋이라든가 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성 아파트 지금 1, 2, 3차 지금 또 새로 또 조성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신동아 같은 경우도 다 재건축을 해서 이 주변에 신규 공급이 많은 곳인데 신규 공급이 많은 곳 중에서 조금 연차가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은 지금 말 그대로 강남역하고 연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는 좀 상업시설 위주의 어떤 그 주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여건하고는 조금 맞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슨 사모님의 어떤 그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면 어느 지역도 다 무방하지만 강남권이 비슷하니까 그 만약에 교육적인 여건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좀 포스코 같은 경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네요. 포스코요? 예. 그래서 여기는 40평대는 없어요. 여기는 조금 큰 평수만 있을 겁니다. 50평 뭐 그 이상인데. 50평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여기를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연차는 좀 십몇 년 됐지만 지금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밀접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곳인데 이 옆에 삼성동 있죠. 삼성동. 삼성동 이 그 주변이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대차 부지 GBC 개발이라든가 뭐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기류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펼쳐지면서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그 세대수가 세대수가 좀 적. 안 되더라고요. 예, 세대수가 좀 적은. 예, 세대수가 좀 적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대치권하고 연계성이 바로 인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근이면서 지금 삼성동권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평수도 중대형 평형들이라서 뭐 소형 중심의 단지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를 많이 갖는 건 이 삼성동 개발의 대치권, 도곡 대치권의 첫 그 아파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또 주변에 자녀분 교육까지 연관시켜서 본다 그러면 포스코 아파트가 조금 추천드릴 만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파트별로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게 지금 근데 가격이 계속 좀 내리고 있는데 시점을 언제로 좀 잡으면 될까요? 네, 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강남권의 아파트들은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물론 이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서두르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급매물이 간혹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특히나 지금 뭐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 국면이 좀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경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들은 그렇게 급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중고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가격이 막 뭐 내려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막 급하게 파는 사람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급매물이 이렇게 저도 중개업소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하는데 급매물이 간혹 있긴 한데
그 절충이 가능한 물건들이지 그렇게 막 헐값으로 팔거나 좀 뭐 몇 억씩 막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중개업소에 좀 모니터를 조금 하시고요. 시점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올 한 여름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 강남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이까지 염두에 두셨었을 때는 이제 대치동 쪽으로 의견 모아 주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송선무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 많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살펴드릴게요. 끝번호 0802님께서 문자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마포 도화 현대 1차 32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현대 1차 대표님 여기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실거주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화동 현대 같은 경우 일단 그 그림상으로 좀 보면 공동역 근처에 지금 바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는 조금 뭐 시간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일단 이 공동역이라는 지역이 그 교통에 굉장히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권에 어떤 배후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용산에 지금 바람이 조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용산의 어떤 힘과 이 공덕의 어떤 그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같이 좀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연차를 고려한 가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경기도 김포 고촌 지역하고 예. 평택 고덕 신도시를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고요. 예. 그 매수 시점이 어느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지역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지역들 한번 분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목소리가 좋으신 젊은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지금 그 평택하고 질문에 예. 평택에 뭐 어디를 보고 계세요? 평택 고덕 신도시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예, 어디예요? 그 제일 풍경채 아파트를. 풍경채요? 그 시범단지 그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김포라고 그러셨는데 지역이 완전히 틀려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김포 고촌 지역. 예, 고촌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힐스테이트 단지 보고 있거든요. 힐스테이트요. 예. 고촌역 들어서는데 바로 앞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두 군데를 전혀 다른 지역인데 지금 예. 실거주 목적이세요? 예, 실거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지역이 이렇게 다 틀린데 그 인근 지역 제가 예. 김포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평택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요번에 이사 계획이 서로 잡혀가지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두 지역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해서요. 아, 서울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 서울하고 같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서울로 이제 서울의 그 조금 배드타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예, 지금 그 평택 같은 데는 사실은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족 도시예요. 고덕 신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의 형태가 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김포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평택도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겠다. 서울하고 접근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면 평택도 나쁘지 않은 곳이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투자성이 여기서 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뭐 평택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지금 서울로 어떤 출퇴근이라든가 뭐 서울의 어떤 접근성을 따져야 되는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예, 서울 접근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 드릴 거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덕 쪽에 그 서정역 앞쪽에 지금 고덕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예. 이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가 뭐 풍경채도 있고 자이도 있고 뭐 여기 시범단지가 먼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김포 쪽 고촌은 물론 뭐 구도심이지만 예. 김포 쪽 고촌에 좀 더 들어가면 한강 신도시가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김포 지역은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는 지역이고요. 고덕은 지금 막 시작하는 데예요. 여기 예. 뭐 입주하는 단지들도 이제 곧 생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뭐를 보냐면 예. 이 지역에 지금 그 고덕 신도시를 뭐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게 보는 거는 이 공급량이에요. 이쪽에 지금 공급 세대 수가 지금 한 5만 세대가 넘게 지금 입주될 예정인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 풍경채라든가 이런 데는 시범단지예요. 시범단지는 이 서정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이런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고 또 향후 공급되는 지역들의 그 지금 그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범단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지금 동탄 이지구도 마찬가지였고 뭐 세종시 같은 데도 천마을이 시범단지인데 진행되면서 분양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범단지 쪽 그 풍경채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서울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김포 쪽은 조금 왜 그런 식으로 보냐면 그 기존 단지기도 하지만 지금 40평대라고 그러셨나요? 예,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할 거라. 네,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시려면 좀 평수가 커야 되잖아요. 예. 자, 김포 쪽이 나쁜 건 아니고 김포에 지금 뭐 그 도시철도도 이제 개통이 되는데 고촌 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안쪽으로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이쪽이 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고촌 쪽이 서울하고 접근성은 좋긴 한데 이 지금 이쪽 자체에 대해서 이 주변에 개발된 고촌 주변에 아파트 택지 개발한 지역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인근 지역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평수 큰 대형 평수들이 많아요. 고촌 지역에는.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쯤에 공급했을 때 중대형 공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뭐 그 아래쪽 그 고덕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은 중대형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희소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완성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중대형 평수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김포 지역에 전반적으로 그 여기 생기는 이런 지역들은 옆에 인근 지역은 그래도 조금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하고 고덕 그 평택 고덕하고 비교해 봤을 때 김포가 나쁘고 고덕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고덕의 시범단지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저 그럼 매수 시점은 좀 매수 시점은요. 지금 그 시범단지들이 지금 막 조성되기 시작이거든요. 근데 입주 시점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권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입주 시점에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곧 시범단지들이 뭐 올 뭐 하반기서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생기잖아요. 풍경채도 아마 올 하반기 내년인가요? 올 하반기로 올 하반기입니까? 11월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급히 서둘릴 필요는 없지만 올 하반기 입주 시점쯤에서 한번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하반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그때쯤에 또 한번 연락 주셔서 정확한 타이밍인지도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지역 궁금증 있으세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내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예, 그 조합원 입주권을 42평하고 32평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보유하고 있으시군요. 예.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어느 것부터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 2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 좀 평수는 달랐습니다. 언제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전망이랑 같이 저희가 좀 그러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하 아파트네요. 이게 센트럴 아이파크. 네, 예.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예. 자, 여기 그 조합원으로 지금 매도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그 예외 조항이 들어가시나 보죠? 올 10월 넘으면 11월부터 매도는 하나는 가능합니다. 40.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자,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매도를 조금 더 늦춰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 보유해도 좀 괜찮은 아파트라서 그래서 조금 더 갖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여건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뭐 길게 상담을 못하지만은 팔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조금 더 보유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정부세 때문에요.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돼가지고. 아, 예. 뭐 신규 아파트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입주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큰 저기를 염려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부세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아질수록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부동산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 2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렇게 크게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의 아주 고가의 저기는 아닐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런 어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로 봤을 때는 좀 더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영등포 지역에 지금 이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입지로 봐서 대장은 이 삼성 레미안 4차잖아요. 당산역 앞에. 얘가 조금 연차가 됐어요.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좀 노후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주변에 신규 공급이 이렇게 당산역 근처로 해서 이 센트럴 아이파크가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영등포권에서 지금 당산이란 지역은 굉장히 핵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영등포 여의도권이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당산이 중심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가운데서 당산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내가 입주하고 2020년도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이후에도 특별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산역 근처에 지금 이 정도 입지에 이런 어떤 신규 공급 이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나를 가격을 내릴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힘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아파트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30평대 40평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선호도는 40평대보다는 당연히 30평대가 더 높겠죠. 그래서 40평대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점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10월달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특별 예외 조항이 들어가시나 본데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년 이후에 입주가 좀 더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래가 없는 것뿐이지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거든요. 특히나 향후에 지금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고 이런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올 하반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내년 정도 넘어가도 매도 시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매도를 한다면. 그러면 대표님 올 11월이 내년 3월에 넘어가면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양도세 중과세 그러면 내용하고는 조금 틀려지죠. 양도세가 만약에 중과세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만 얘기한 거고요. 지금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된다 그러면 그 양도세까지 따져서 양도세가 일단 지금 조금 무겁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테크 측면에서 아파트 가치와 관계없이 그때는 그 세테크 측면에서 좀 피해 가셔야 되죠. 그럼 그 전에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다른 뭐 한번 방송 임대사업자나 뭐 그런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임대사업자로 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 금액가까지 생겼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지만 이제는 6억 원이 넘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양도세 내용서부터. 그래서 제가 방송 네. 이후에 한번 다시 전화를 하든가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정도만 할게요.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네. 그 양도 차익이 좀 크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하고 관계없이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가셔야 된다는 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세제적인 부분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궁금증도 풀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또 대표님께서 알찬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도착해서 문자 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56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거든요. 안양동 삼성 레미안 24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안양동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해도 괜찮은지 좀 매수 여부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저 내용을 좀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을 좀 들어봐야 알겠는데 일단 아파트 상호로만 보면은 일단 매수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레미안 안양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촌 지역하고는 조금 좀 틀리죠. 만안구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쪽에 단독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신도시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안양 지역에서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거나 수요층이 좀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기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역세권, 교통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게 서울로 연결되는 역세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여기 뭐 월판선이라든가 좀 시간은 걸릴 얘기지만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되는 횡으로 연결되는 또 복선전철도 예정돼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단 지금은 이런 경기권의 아파트들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거주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폭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망 좀 살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끝번호 8524님께서도 이곳 지금 안암 레미안에서 13년째 거주 중이시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실거주 목적으로라면 괜찮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소폭적인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대표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증 생기신다면 저희 전화로도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문자 또 편하시면 문자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67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5의 4번지 트레저힐스 201동 투룸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떤 곳인지 대표님 한번 전망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문자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네요. 지금 지도상으로 찾아봤는데 나쁘지 않은 곳이고요. 일단 보유하라는 의견 드리고 자 일단 마장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성동구 지역에서 지금 그
그 지금 뭐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이런 지역들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장동 지역만이 지금 아직 그 지역 내에서 조금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빌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흐름 자체 또 가격 상승의 여건 자체가 지역의 어떤 변화를 꼭 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입지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셔도 괜찮은 빌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